시간에 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거기 이쪽 부분을 좀 끝까지 진도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놔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이쪽을 좀 먼저 해보면 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부터 좀 다시 볼까요?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까지 했던 거냐면 fx랑 f'x의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렇지? fx랑 f'x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f'x에 대해서 우리가 f'x의 함수값을 보면, 얘 함수값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얘의 함수값을 가지고 fx에 뭘 생각한다고? 접선의 기울기 값을 생각하고, f'x가 얘가 만약에 어떤 부호, 뭐 양수, 음수 이런 부호를 갖는다는 상황 자체를 보면 내가 이걸 보고 fx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fx가 증가하는구나, fx가 감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대. 또한 만약에 f'x가 부호가 바뀌었어, 부호가 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fx가 그 위치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황이 됐고, 그 위치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값이 좀 생기겠다. 물론 이제 미분하기나 이런 거 좀 기반으로 했었을 땐 이런 생각을 좀 한대. 그리고 뭐 거꾸로 말해서 이제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임 x 자체가 무슨 얘가 극값을 가지는 거야. 얘가 함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 얘가 만약에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보고서 이게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봐봐라. 이게 결국은 어차피 뭐 한 번쯤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하는 김에 얘기를 좀 다 할게. 봐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어떤 증가를 함에 있어서 함수가 증가를 해도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죠. 프라임 값이 이렇게 됐다가 프라임 값이 점점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렇지?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f'x가 뭐 하고 있구나. 양수긴 한데 f'x가 양수긴 하거든. f'x가 양수인 거야. f'x가 양수니까 fx는 증가 중인 거지. f'x가 양수니까 fx는 증가 중인 거야. 근데 f'x가 양수긴 하거든. 근데 f'x의 값 자체도 증가를 하는 거야. 요랬다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그러기도 하고 증가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f'을 다시 미분한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f'에 대해서 다시 미분한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기하냐면 두 번 미분했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더블 프라임이라고도 읽고 위적분에서는 이계도 함수라고도 읽어.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라 하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프라임 x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더블 프라임의 값은 부호가 양수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 자, 다시 천천히 다시 할게. 봐봐. 우리가 프라임 x의 부호를 갖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진다는 거야.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프라임 x의 부호는 양수인 거지. 자, 다시. 그러면 프라임 x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얘를 다시 미분한 게 양수라는 거겠지. 그치?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괜찮을까? 다시. 그럼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선의 기울기값이 요랬는데 점점 접선의 기울기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을 놓고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프라임 x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저렇다고 음수가 된 건 아니야. 음수가 된 건 아닌데 프라임 x의 값이 양수이기는 해. 양수기는 한데 얘가 값이 어떻게 됐냐면 점점 값이 감소한다는 거야. 값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럼 프라임 x가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걸 보고서는
더블 프라임을 잡을 때 더블 프라임 x는 뭐 한다고 생각한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만약에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였다가 더블 프라임 x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라. 얘랑 얘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요렇게 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때 그럼 우리가 여기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놓고 어느 지점 정도 기준으로 놓고 이 앞에 부분은 더블 프라임이 양수였고 이 뒤에 부분은 더블 프라임이 음수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중간에 뭐가 한 번 있었을 거냐면 여기 지점에 더블 프라임이 뭐인 곳을 봤어? 0인 곳을 봤어. 우리는 이 지점을 딱 찍어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센 말을 들어봐. 예를 들어 야 더블 프라임이 0이야. 그럼 변곡점이야?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틀린 거야. 자 다시 더블 프라임이 그러니까 변곡점이면 거기에서 더블 프라임 x는 0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거기서 변곡점은 아니야. 이게 왜 그냐면 뭐 그 값도 다 마찬가지고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곡점인 거야. 자 다시 뭐라고? 부호에 변화가 일어나야 변곡점인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게 수능에는 나온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그 지점을 갖다 변곡점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더블 프라임 x가 0이라고 해서 거기 변곡점이라고 하지는 않아. 알겠지? 그 변곡점이면 더블 프라임이 0이기는 해. 그건 맞아. 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재 이런 모양을 놓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함수가 어떻구나. 이거 함수가 좀 오목하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보통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은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한대. 괜찮을까? 자, 또 봐봐. 이렇게 생긴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함수가 볼록하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한대.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오목과 볼록이 교차해서 지나가는 지점에 변곡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좀만 더 봐봐. 근데 실제로 이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설명할 때 얘를 같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쌤이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봐봐라. 이게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여기다가 쌤이 x1 지정하고 여기다가 x2를 지정을 했어. 자, 근데 x1과 x2 사이에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선생님이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fx1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fx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선분을 이어놓은 상황에서 저 fx1과 fx2의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딱 찍으면 우리 요 값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fx1이랑 fx2를 둘이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하고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이 위치가 어디냐면 x1과 x2를 둘의 중점을 찍어서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쓰는 거야. 자, 얘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한 거지만 이게 함수 자체가 아래로 쳐져 있잖아.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다 보니까 선분으로 이어놓은 것보다 또 밑으로 쳐져 있지. 그래서 얘가 더 작대. 이렇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선보다 아래로 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 상황 역시 함수의 오목이라고 한대. 함수가 오목하다. 오목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함수가 이제 증가를 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증가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x1 잡고 x2를 잡아서 여기다가 선분을 갈기고 그 중간에서의 함수값, 그치? 중간에서의 함수값하고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fx1하고 fx2의 중간 지점의 함수값이 더 밑에 있지 이번에.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f 2분의 x1 더하기 x2보다 이렇게 되면 이 선보다 함수가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함수가 볼록하다고 얘기를 한대.
볼록이랑 항상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괜찮을까? 아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쪽 개념을 관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거의 미적분에 관련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지점이 극값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면 수투는 3, 4차는 그리면 되거든. 그리면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미적분은 그래프를 가끔 추론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어. 디테일하게 다 못 그릴 때가 좀 있거든. 아니면 디테일하게 그리기에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자리가 극값인 걸 내가 확실히 알았어. 뭐 양수, 음수 따다 보니까 이 새끼 극값은 확실해. 근데 극값은 확실한데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를 모르겠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더블 프라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위치가 극값인 건 확실해. 극값인 건 확실한데 만약에 있잖아. 그 위치에서의 더블 프라임 값이 양수야. 그럼 아까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오목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극값은 극값인데 무슨 극값이냐면 오목한 극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새끼 오목한 극값이구나. 너는 그 위치에서 뭐겠구나? 극소값을 갖겠구나라고 추론을 한대. 이건 되게 중요해. 오히려 더블 프라임을 이게 너네가 자꾸 미분을 나중에 해보다 보면 아는데 이계도함수는 되게 식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게 중요해. 근데 언제 필요한지를 본인이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애지간하면 이계도함수까지 안 가는 게 시간 절약이야. 근데 만약에 더블 프라임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극대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하나를 알면 되거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나오니까 딱 하나만 알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 잘 생각해봐. 만약에 프라임을 구했어. 프라임을 구했는데 하나가 처음에가 봐봐. 부호가 빠바바바바바 변해. 0이 되는 곳이 빡빡빡빡빡 있었어. 뿔마 이렇게 된다고 쳐봐. 첫 번째 거가 극대면 그 다음 0이 되는 거는 극소야. 극대 다음에 극대가 올 수는 없어. 알겠지? 그게 기본이야. 극대 다음은 극소가 와야지.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게 기본이야. 어느 상황이든 극대 다음은 극소지 극대 다음에 극대가 올 수는 없어. 극대 다음에 극대를 연결해도 극소가 있어. 거기에 중간에 분명히. 그러니까 절대 극대 다음에 극대는 없거든. 지금 내가 말한 걸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미분을 해놓고 0이 되는 걸 빡빡빡빡빡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구해놓고 보면 이게 뿔마를 헷갈려. 그럴 때는 첫 번째 값을 먼저 더블 프라임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거가 극대라 극소라는 그 자신감이 붙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극소극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크로스로 가는 거야. 그걸 다 구해보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한 개의 극대인지 극소인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려면 그 자리에서의 더블 프라임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그 자리에서 뭐면 음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새끼는 분명히 극값은 극값인데 볼록한 극값인 거야. 얘가 볼록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더블 프라임의 효용 가치는 사실상 쌤보기에는 특히 미적분 관련해서는 이쪽 분야가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아. 이게 왜냐면 그 수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다 아는 함수잖아. 3, 4차는 대략적으로 다 그릴 수 있는 함수라서 그 미적분에서 그리기 좀 힘든 함수가 나오면 저기에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아. 알겠지? 괜찮을까? 좀 넣어볼까?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저쪽에 그림 좀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연습? 좀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큰 문제 없이 잘 그릴 거라고 믿는다. 어디까지냐? 어디야? 여기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알려줘야 돼. 내가 잘 들어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꼬실 때 많이 하는 건데 봐봐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도함수가 불연속인데 여기서 원래 함수는 연속
불연속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 알겠지? 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들어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함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 y는 플러스 x 이랬다 하자. 그럼 얘에 대한 미분을 딱 하잖아.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빵.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또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근데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잖아. 이 함수도 미분을 하면 이 새끼랑 도함수가 똑같이 나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1 그치?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도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원래 함수는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원래 함수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반 조건이 없을 때 얘기야. 자, 이거만 가지고 원래 함수의 연속 불연속을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아. 반례가 엄청나게 저렇게 되면 많아져. 그래서 그 도함수의 불연속이 원래 함수의 연속 불연속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 오케이? 꼬시기 좋겠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시험장에서 보기에다 넣어놓으면 굉장히 꼬시기 좋은 부분이라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어. 괜찮을까?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게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3차 함수니까 그 fx가 3차 함수면 얘를 미분했어. 그럼 도함수 프라임은 몇 차 함수야? 프라임은 2차 함수겠지. 자, 그래서 먼저 프라임 x, f 프라임 x의 어떤 요거 프라임 x의 구조에 따라 3차 함수를 좀 정리해 볼게. 보면 물론 3차 함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할게. 수축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프라임 x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래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였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지? 가운데 이제 함수가 어찌 되냐면 함수가 잘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가 이제 아무튼지간에 얘가 프라임 값 자체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증가는 증가잖아. 증가는 증가인데 얘가 어떻게 돼가냐면 봐봐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증가는 증가인데 그 값이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은 여기서 더블 프라임은 뭔 거야? 이 더블 프라임은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볼록했다고 이렇게 볼록하게 가다가 중간에 딱 하고 더블 f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이 있어. f 프라임이 0이 되고 f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에 여기 지점에서 모두 생기냐면 당연히 더블 프라임도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딱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극값이잖아. 그럼 프라임을 미분한 거는 당연히 여기서 또 0이 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증가하겠지. 증가하니까 더블 프라임은 오목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함수의 모양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요 새끼 같은 경우에도 그려보면 여기 위치에서 얘가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갈 수 있겠지. 여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3차 함수는 잘 생각을 해보면
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얘가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이 몇 차야? 프라임이 2차지. 그러면 프라임에 지금 네가 봐도 이 세 곳에 전부 다 뭐가 있어? 극값이 있는 거지. 극값이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 다시 미분을 했다고 해봐. 얘를 갖다 다시 미분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 얘가 0이 되는 곳이 여기 가운데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여기 위치에 보면 어디가 그러지? 한 요즘에 그려볼까? 이게 더블 프라임이 이렇게 됐을 텐데 0이 되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2차를 미분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1차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뭔가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구간은 볼록하게 전부 다 음수였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오목하게 되니까 여기 전부 다 양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물론 이런 변곡은 접선의 기울기가 프라임 값이 전부 다 0이 나오는 0이진 않아요. 이건 0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0이 아니지. 프라임 값은 0은 아닌데 아무튼 요게 요 위치에서 변곡이 생기긴 해. 그래서 언제나 3차 함수는 변곡점이 항상 있고 그 변곡점이 점대칭의 중심에 있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서 생기는 말려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 괜찮을까? 여기가 항상 점대칭의 중심이라는 거. 여기 위치도 마찬가지지. 여기 위치도 점대칭의 중심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이게 생각해보면 1차 함수도 그렇고 3차 함수도 그렇고 기본 그래프는 원래 점대칭 그래프. 그 다음에 2차랑 4차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기본 그래프들은 그런데 아무튼 이제 2차랑 4차는 선대칭에 좀 더 많이 의지하고 1차, 3차는 점대칭이라고 좀 보는 게 기본 탄생 자체가 그래. 저런 식으로 생기면 봐봐. 얘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극값이 존재하는 게 누구밖에 없어. 첫 번째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거 요 그래프만 뭐가 존재해? 극값이 존재한다. 옆에 있는 얘라든지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는 않지. 얘도 마찬가지. 극값이 존재하진 않아. 그치?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극값이 존재해.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은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함수가 뭐 나중에 뭐 저기 옛날 책들 보면 뭐 그런 말 써있긴 한데 뭐 단조 증가, 뭐 단조감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 계속적인 증가만 하는 거 하거나 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감소만 하는 거, 감소만 한다, 증가만 한다, 뭐 모든 실수 범위에서 계속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제 이런 말이 써 있으면 마찬가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같은 말이 뭐 이제 1대1 대응이다,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3차 함수인데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걔에 대한 걔를 미분한 거 f 프라임에 대한 판별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다 개념을 잡아서 문제를 푼다고. 오케이? 될까? 그래. 졸려? 자 거의 뭐 반. 근데 할 게 많아서 자 봐봐. 그 다음에 졸지 마. 야, 아니 오자마자 대뜸 자. 수업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봐봐. 그냥 어차피 얘기한 김에 3차 함수 여기까지 다 얘기한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졸리면 창문 좀 열까? 세관원도 영화 자, 가스팅 이상을 가서 안 되겠는데? 그러죠. 아니, 이거 교실에 자매 기운이 가득한데 벌써. 자, 봐봐. 아니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여기가 내가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이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 이게 내가 지금 대충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 이 3차 야 특히나 이런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 강의할 때는 이 3차 함수 뭐 비율관계나 4차 함수 비율관계나 이런 거는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고 근데 지금 와서는 얘를 모르면 아무튼지 간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뭐 얘도 마찬가지, 적분도 마찬가지야. 적분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들이나 이런 걸 모르고선 문제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다 썼을 때에 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낸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택권은 없어 니네한테. 그러니까 봐봐.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놓고 하고 좀 안 맞긴 한데 아무튼 얘기는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 길이 전부 다 같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봐봐. 설계는 여기다 그러니까 어차피 증명을 한번 해줄 거거든. 여기 설계는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냥 X축 잡고 X축 잡고 여기다 원점 잡을게. 잠깐만요. 여기가 K, 2K, 3K, 4K. 뭐 이름을 굳이 좀 써본다면 여 위치가 극대, 그 다음 여 위치가 변고, 여 위치가 극소.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실근, 처음에 스타트, 여기는 중근.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fx가 봐라. 그러니까 0에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3k에서 중근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fx를 최초에 잡을 때 얼마의 x의 최고차이 값을 p라고 할게. x의 x-3k에 대한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게 무조건 이러니까 외워 이러기에는 조금 그래도 뭐 앞으로 이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거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봐봐. 그래서 미분을 하면 프라임 x를 붙여보면 p에 미분 가만히 x-3k의 제곱 가만히 미분하면은 x에 2에 x-3k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거 식정리를 좀 해보면 p에 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9k의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6kx가 되고 식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p에 3x 제곱 마이너스 12kx 9k 제곱이니까 여기서 3을 묶어보면 p 3에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4 3이니까 x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3k 이렇게. 그래서 그 극값이 나오는 것이 k하고 3k에서 극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상황인 거고 뭐 숫자를 어떤 식으로 넣든 뭐 저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저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쪽 길이도 마찬가지로 길이 전부 다 같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라고들 많이 하냐면 이제 여기서 뭐 뭐지? 2대1?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무튼 그래 그냥 2대1만 외우지 말고 저 그림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이제 하나가 더 있지.
정확하게 변곡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야. 자, 설계를 좀 할게. 이렇게. 이것도 증명을 좀 할 거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길이랑 서로 같을 때고 변곡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야. 자, 그때 아무튼 여기 극점 있고 k 하면 여기가 루트 3k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는 fx가 저렇게 설계를 하면 px의 x 마이너스 루트 3k x 플러스 루트 3k 이렇게 될 거고, 전개를 미리 해놓을게. p의 x의 x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보면 px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자, 미분을 하면 f 프라임이라 하면 미분을 했을 때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해서 3p의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k랑 마이너스 k에서 정확하게 그 값이 뜬다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앞에 반 내가 아까 수토반 수업하면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쪽 미분하는 과정을 잘 보면 이게 내가 기초 선행을 할 때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우리 내신을 나중에 이제 어차피 2학기 때 보잖아. 그러면 니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 3차함수 fx인데 fx가 그냥 뭐 굳이 적는다는 것보다 머릿속에 잘 외워도 봐봐. fx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 자, 저게 무슨 뜻이야?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지. 보통 fx가 3차 함수인데 원점 대칭이면 몇 차항이랑 몇 차항만 놓고선 문제 풀어야 돼? 홀수차만 놓고 문제를 풀지.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선생님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최고차 그냥 1이라고 놔볼게. 그럼 봐봐. 그럼 fx를 처음에 추론을 할 때 fx를 x 세제곱 플러스 ax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이게 미분을 하잖아. 이 미분을 하면 이렇게 돼. 지금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미분을 하면 이게 3x 제곱 플러스 a가 되면서 이 미분에서 0이 나오는 x좌표가 뿔마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저기서 부호 실수를 애들이 좀 자주 해. 저게 생각보다. 그래서 쌤은 웬만하면 저렇게 홀수차만 놓고서는 미분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로 놓고서는 마이너스로 놓고 마이너스 ax라고 잡는 거를 버릇을 들이라고 해. 그래야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그래야 혹시 계산할 때 저게 더 편해. 그리고 조금 저게 늘면 지금 여기서 보면 봐봐.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때? 이렇게 잡아놓으면 미분해서 딱 갈기면 겁나 예쁘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다 보통 놓을 때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다 3의 배수를 잡아버릇하면 훨씬 모양새가 미분하면 훨씬 모양새가 예쁘게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x 세제곱 처음에 마이너스 3ax라고 놓고서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팁 같은 거니까 그냥 알아만 놓고 여기 이제 홀수차만 잡고서는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1차 합의 개수는 마이너스하고 3k, 3a 이렇게 비정계수를 놓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기 용이하다. 이거 이렇게 잡고 풀면 조금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알겠지? 저 은근히 부호 실수 많이 하고 계산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 나중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숫자들이 막 등장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계통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괜찮을까? 그리고 4차 함수. 자차함수 그래프.
4차 함수가 fx면 f'x는 몇 차 함수가 떠야 돼? 기본 3차 함수가 뜨겠지. 아 그렇구나. 너는 오케이 f'이라 하고 나는 너를 3차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아무튼 이제 이런 거 놓고서는 문제를 풀 때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3차가 종류가 많거든. 3차는 진짜 종류가 많아서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 심플하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해서 해볼게. 이렇게 해서 x축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이 정도? 뭐 저기서도 이제 변화가 막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한 이 정도만 보면은 뭐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얘가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그래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아무튼 여기 중간에 그치? 요런 지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얘가 이제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0 찍고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조금 모양새 이상한 이렇게 그려지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아무튼 간에 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올라가겠고 얘네들은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다가 여기서는 뭐 별다른 저기 0이 되는 것 없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 그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임 x 잘 보면서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오. 가습기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들어가면 되지. 잘 봐. 아씨. 야 여기서 졸지 마. 야 잘 봐. 아이고. 야 근데 봐봐. 이제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특이점이 있는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럼 누가 특이점이 있냐면 잘 봐봐. 아이 당연하지만 얘가 이 새끼가 졸라 특이한 야, 얘 혼자서 뭐 있어? 얘 혼자서만 극대값이 존재해. 알겠지? 봐봐. 이 새끼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모든 종류들 중에 극대값이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최고차에서 양수일 경우야.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 극대값이 존재한대 4차가. 그러면 프라임 x가 뭐다? 4차가 극대값이 존재하면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식근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좀 하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긴 하지만 아무튼 요멘치에 뭐가 있을 수 있어? 요멘치의 넓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이 넓이는 요멘치와 요멘치에 우리가 뭘 잡아보면 함수값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와 동일시해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옆에 있는 애는 얘는 이제 왜 얘는 이제 시험에 많이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얘는 이제 왜 많이 나오냐면 요 지점 때문에 그렇지. 요 지점이 보면 변곡인데 변곡점 미분계수는 뭐야? 미분계수가 0 나오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지점을 관통하는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갖다 이 상수 함수를 y는 k라고 해볼게. 그러면 함수와 이 y는 k를 가지고 절대값을 가리키면 얘보다 큰 거는 그대로 놓고 얘보다 작은 건 부호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럴 때 현재 이 위치를 선생님이 a라고 하면 이것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야. 한번 수능에 2010년대 중반쯤에 한번 수능에 나오고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문제집들과 뭐 모의고사 문제집 되게 많이 등장을 했어. 그러다가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접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접히네, 그렇지? 이 부분은 미분 가능인 거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두 번째 건 제일 많이 나오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건 딱히 특징이 없어서 그리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래서 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 와중에도 이빨을 꽉 깨물고 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깨 축지를 풀어다가 한쪽은 고향에 보내야 되나? 역시 설날엔 고향이잖아, 그렇지? 오늘이 화요일이지. 오늘 화요일.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그치? 너무 좋지. 나만의 수업. 아무래도 쌍말 할 수 없죠. 응? 수업 안 하는데.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잘 들어. 야, 봐봐. 오늘 수업하면 목요일 날에 정규 추가가 있지. 그치?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정규 수업 한 번 하고 그때 이제 확통 수업, 기하 수업 일요일 날 있을 거야. 끝났어. 그럼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수업이 없어. 없어. 그 주에 개학이야. 다음 주에 개학이야, 니네, 그지? 다음 주에 개학이야. 모르지. 니네 개학일은 나는 잘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학교 안 다녀. 요즘은 너가 다니고 있잖아. 고등학생 때. 그 개학이야. 1월이 다 갔네. 특강이 끝나가. 1월 특강이. 시간 잘 가지. 이렇게 고3인데. 아무튼 시간은 잘 가는데 네 공부는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 내가 많이 시키느라 시켰는데 어찌 굴러갔는지는 목요일에 다시 한번 책검사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아무튼 오늘은 수트 형성평가 볼 거고 저것도 기준선에 못 미치면 기준은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딱 시험 봐보면 알아. 벌써 느낌이 오거든. 아, 이 새끼 안 되겠네 하면은 다시 제시 봐. 저거 안 되겠어. 내가 저렇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고. 목요일날은 삼각함수 단원평가를 볼 거야. 아마도 통과하기 힘들 거야. 서연아 빵 터졌어? 아니 그동안도 그랬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테니까 밑에 미리 집에서 활용은 안 넣었거든. 사인 코사인 법칙은 안 했다잉. 그건 우린 안 하지 않았냐 아직 거기? 근데 진도도 안 나갔지. 우리 반이 한 번 느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거기 말고 그 앞에까지 아마 쉽지 않을걸? 쉽지 않을 테니까 우리 또 주태가 쉽지 않을 때 그때 통과해야 뭔가 빛이 나잖아. 뭔지 알지? 그때가 간지가 나는 거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괜찮아. 그리고 아무튼 4차원도 여기 그릴 수 있대.
봐봐. 좀만 더 봐봐. 자차함수 비율관계.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얘네가 같은 함수가 칠때 페이지 루트 2k 뭐 증명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하나 좀 써보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x축 설계해서 한번 해볼게. 이게 x축 그 다음에 여기다 원점 설계해보면 현재 여기가 접점이잖아. 그래서 이제 fx를 최고차 p에 그냥 대충 쌤이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좀 중요해서 x 플러스 루트 2k x 마이너스 루트 2k 다음에 이거 좀 정리해보면 p의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고 p의 x 4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x제곱 이렇게 되고 미분을 해보면 p의 프라임 x 그럼 이제 4x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니 4k 제곱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4p에 x로 묶으면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k와 마이너스 k에서 그 값이 나온다 정도까지 뭐 확인은 뭐 금방 하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결론은 너가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정확하게 요 꼬다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대칭 선대칭 구조에서는 얘가 1대 루트 2 비율 가지고 있다는 거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저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내가 fx 설정해서 식을 좀 써보면 최고차계수 p에 여기서는 x 세제곱 3중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4k가 되겠지. x 마이너스 4k 그러면 p x의 4제곱 마이너스 4k x의 세제곱인데 미분하면 프라임이라 하면 p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k x제곱이니까 얘가 4x제곱으로 묶으면 맞나?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3k 그래서 여기서는 중근이 뜨고 그 다음에 변곡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3k에서 그 값이 만들어진다까지 괜찮을까? 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이게 많이 나오지. 쌤텐 제일도 좀 많기는 한데 이거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거 써먹을 때 저거 써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조심. 그다음에 조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예를 들면 쌤이 하나 써먹는 걸 보여줄게. 가령 예를 들어서 51쪽에 63번. 아까 애들 오기 전에 잠깐 보다가 잠 좀 깼어? 아니야? 영준아 좀 더 깨야 돼? 아니야? 이번 시간은 글렀어? 다음 시간 오 작살 나는데? 가스가 필요가 없는데. 미쳤네 날씨가. 근데 내가 야 너네 공부 그만해. 이게 직원 멸망할 것 같아. 저기 이걸로 짓고 그런 거나 연습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니네 군대 갔을 때 망할 거 멸망할 거 같거든. 그러니까 불쌍하게도 너네 다 죽겠지 그러면. 내가 주장 따르는 내가 멸망 시켜야 돼. 군대. 군대. 그 내가 옛날에 그 얘기 안 했나? 네, 왜 어른들이 아마 하셨어. 그래, 니네 때로 돌아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수능은 2번 봐도 군대를 또 가야 돼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 군대를 어떻게 군대를 어떻게 가? 엄준아, 군대를 어떻게 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리바운드도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내가 필요 없대. 그래서 가정이나 지키겠어. 자, 봐봐. 아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써먹는지 좀 보여줄게. 봐봐.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잖아. 그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 얘가 Q에서 접현돼. 접할 때 그 접선을 fx로 할 때 이랬어. 쌤말 잘 들어봐.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얘가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직선이 지나가면서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 거지. 그치? 요런 상황인데 이거 그러니까 미리 팁을 주자면 저 상황도 사실상 얘처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의구심 갖지 말고 생각해봐. 자, 쌤이 만약에 요 함수를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가 함수가 있다 하자. 그다음 얘랑 그 fx가 있는데 이 fx를 그냥 최고차계에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직선이라는 것만 알잖아. 그래서 mx 플러스 n이라고 놨어.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놔. 이 상태에서 함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같다고 놓고 교점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fx를 통으로 절로 넘겨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대한 x 마이너스 n이 0이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함수가 뭐냐면, 만약에 쌤이 요 함수를 g라고 하면 이 함수 자체는 g 마이너스 gx에서 fx를 뺀 함수가 되는 거야. 그 뺀 함수가 되면 저 상태에서 얘가 새로운 어떤 함수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고, 얘 역시 위에 있는 얘네들 간의 그런 교점 관계를 얘도 정확하게 x축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쓰면 돼. 요대로 쓰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얘를 보고서 이제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그래서 얘가 뭔가 중건을 2개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이라고 써서 문제를 얘를 갖다 이제 풀면 되는데, 사실 저것도 웬만하면 풀 때 우리 수상에서 좀 했던 거긴 한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결국 중근이 2개잖아. 중근이 2개면 뭐 알파 베타인데, 그지? 근데 여기 지금 3차항을 봐봐. 3차항이 있어 없어? 3차항이 없지. 저런 관계면 생각해봐. 우리 원래 4개짜리 근각의 수는 없기는 한데 어차피 그렇지 않을까? 4근의 합이 0이란 뜻이잖아 지금 현재 저 구조면. 근데 중근이 각각 2개씩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인데 그걸 4개를 다 때려 합하면 0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저 구조면 굳이 이렇게 풀기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지. 맞아? 이런 생각을 잘 해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결국엔 얘를 전개를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의 완전제곱식이라고 놓고 전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이 알파제곱의 x제곱이라고 하는 2차항이 탄생하거든. 그러니까 알파제곱이 1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알파가 하나가 1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구조적으로 이해가 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플러스 1인 상황인 거야 결국은. 그치? 그럼 요 상태니까 어차피 이거 1차항도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지. 저런 구조면 없어져야 되지 않니?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구조면 뭐야? y축에 대한 대칭 구조잖아. y축 대칭 구조면 홀수차항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보자마자 오케이, m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다 마지막으로 현재 얘가 지금 알파제곱 곱해서 이거 마이너스 n은 이거 n은 보나마나 뭐 마이너스 1 아니겠니?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좀 약간 한번 해본 거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얘가 서로 직선 혹은 다른 곡선이어도 교점이나 접점 관계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좀 잘 기억해주고. 오케이? 괜찮아? 다 했어. 이제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넘어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누구야 이제 형성평가 좀 볼게. 봐봐. 만약에 fx가 x-a라는 인수를 한 개를 가지고 있어. 인수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니네 머릿속에 이미지 자체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할선의 이미지야. 알겠지? 할선의 이미지고 함수는 fx로 할게. 함수는 fx.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은 fx에다가 a를 넣으면 0이 나온다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x-a를 두 개 들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x-a를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는 상황 이면은 뭐 약간 이미지는 이렇게 접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a에서 0 나오고 프라임도 0이 나오고. 그리고 x-a라는 인수를 세 개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변곡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a에서 0 나오고 프라임도 0이고 더블 프라임도 0.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항함수에서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러면은 항은 풀수차 항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fx가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짝수차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거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목요일날 좀 하긴 할 건데 나도 좀 보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11번 이거 풀고 싶게.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고, 그치? 그래서 함수 gx를 gx는 둘로 나뉘는데 fx랑 mx로 나뉘고 위에 거는 fx가 m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래 거는 fx가 mx보다 작을 때. 그치? 이렇게 되고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보통 이거 이제 문제를 풀면 이 mx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mx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고 이제 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함수랑 그치? 함수 얘랑 mx랑 있는데 얘가 클 때는 이거, 얘가 클 때는 이거. 근데 그 저번에 선생님이 요거 그
저번 수업 때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이게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어떤 애가 이게 뚫보고 지나가, 그지? 이 뚫보고 지나가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지금 저런 말은 좀 함수값이 큰 걸 따라서 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뚫보고 지나가는 상황이면 일단 여기서는 얘 직선이 크고 함수값이 이쪽은 함수값이 누가 커? 곡선이 큰 거잖아. 곡선이 큰 거니까 이렇게 뚫보고 지나가는 상황이면 저 위치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내가 저거에 대한 걸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이면 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긴 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함수가 얘가 컸다가 접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함수가 계속 얘가 큰 상황이거든. 요런 거면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야. 이런 거면 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구조에서 또 가능한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지? 이 3차 함수니까, 그치? 3차 함수니까 이 변곡 지점에서 뭐하면 접하고 지나가면, 그치? 변곡 지점에서 접하고 지나가는 상황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래서 실제로 이 변곡 위치를 알아보려면 볼록과 오목이 교차하는 지점을 알아봐야 되고, 볼록과 오목이 교차하는 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을 보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되고, 다시 더블 프라임 한 번 더 미분하면 6x 플러스 6이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인 곳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돼. 그럼 볼록과 오목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실제로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을 저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저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5가 되지. 맞나? 맞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맞지? 근데 이게 mx 자체는 누구랑?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랑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알아보면 답이 아마 5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뭐 그렇게도 풀어봤는데 뭐 이게 이런 풀이가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고 저 상황에 굉장히 관통하는 상황이거든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원래 저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접점을 두 개를 따져보는 거야. 이게 접점 원래 따져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맞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가 우연히 변곡에 얻어 걸리더라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저렇게 좀 되기는 했어. 그렇기는 한데 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튼 이렇게 뚫보고 지나가는데 이런 식의 얘기에서 얘네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을까? 쉬어? 쉬었다 한.